흐려지는 풍경, 선명해지는 마음. 일부 빛바랜 프레임. 안녕하세요. 모든 것이 선명한 결실을 맺는 계절. 토요일 아침의 스토리 도우미입니다. 여기 세상의 가장 선명한 순간들을 렌즈에 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세상이 흐릿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흐려지는 풍경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선명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서울의 한 언덕 위,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아련하게 내려다 보이는 낡은 집에는 한주표 할아버지가 삽니다. 78배 주표 할아버지는 한때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사진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사진작가였습니다. 전쟁터의 포화 속에서도 가난한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에서도 그는 시대의 진실을 담은 날카롭고 선명한 사진들로 세상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거실 벽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얻어낸 영광의 증거들이 훈장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카메라를 들지 않습니다. 그의 세상이 아주 조금씩 안개 속으로 잠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성 황반변성. 의사는 어려운 이름으로 그의 병을 설명했지만 그가 이해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중심부터 검은 얼룩이 번지듯 시야가 점점 망가져 갈 것이라는 절망적인 진실. 그의 아침은 이제 신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신문과 씨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렷하게 보이던 글자들이 희미한 잉크 자국처럼 번져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뭉개진 마네킹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세상의 가장 미세한 표정까지 포착해냈던 그의 눈은 이제 자기 자신의 얼굴조차 거울 속에서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필름 카메라들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빛을 잃은 사진작가에게 카메라는 더 이상 꿈의 도구가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를 상기시키는 고문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그의 유일한 손녀인 소라가 찾아왔습니다. 사진학과에 다니는 20살의 소라는 할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공모전에서 상 탔어요. 한번 봐주세요. 소라는 최신형 태블릿 PC를 할아버지의 눈앞에 불쑥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촬영된 도시의 야경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의 궤적이 비단처럼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었고 건물의 불빛들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주표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기술은 훌륭하구나. 학점은 잘 받겠네. 그게 다예요?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구도나 색감 같은 거. 볼 게 뭐 있냐? 춥고 외롭고 텅 빈 사진이다. 너는 지금 사람의 마음을 찍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만들어내는 픽셀 쪼가리를 모으고 있을 뿐이야. 할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소라의 얼굴이 상처로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맨날 그런 식이세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면서. 소라는 속상한 마음에 소리치고는 태블릿 PC를 가방에 챙겨 횡하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주표 할아버지는 손녀가 보여준 선명한 사진과 자신의 눈에 비친 흐릿한 세상의 간극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부 렌즈 속의 유령. 상처를 받았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그저 늙고 외로워서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언젠가는 다시 예전에 다정한 할아버지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도 주말마다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평생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던 낡은 필름, 카메라 라이카를 장롱에서 꺼내 먼지를 닦아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카메라 기억나세요? 할아버지가 저 어릴 때 이걸로 제 사진 많이 찍어주셨잖아요. 이 카메라로 다시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다시 필름 사진이 유행이란 말이에요. 그 말에 주표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집어넣지 못해. 누가 그 장롱을 함부로 열라고 했어. 그의 분노는 평소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깊은 절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하러? 이걸로 뭘 보라는 말이냐? 앞이 보이지 않는 사진작가는 귀가 먼 작곡가나 마찬가지야. 그냥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단 말이다. 그는 결국 그동안 애써 숨겨왔던 자신의 병에 대해, 흐려지는 세상에 대한 공포에 대해 손녀 앞에서 모두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소라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말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상처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소라는 자신의 방에서 할아버지의 옛 사진집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잠바를 입고 낡은 라이카 카메라 하나만을 든 채 세상의 가장 치열한 현장들을 누비던 할아버지. 그의 사진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시대의 아픔과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희망과 삶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시장터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을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던 두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사진 밑에는 할아버지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폐허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희망을 보았다. 셔터를 누르기 전 내 심장이 먼저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소라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마음으로 찍는 사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게는 바로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3부 눈 감고 듣는 수업. 다음 주말 소라는 다시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최신형 태블릿 PC가 아니라
지난번에 할아버지에게 혹평을 받았던 자신의 영혼 없는 풍경 사진들을 인화한 두툼한 사진 뭉치였습니다. 주표 할아버지는 손녀의 방문이 탐탁지 않았지만 소라는 그의 앞에 스터벌리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사진 찍으라고 안 할게요. 대신 제 사진이 왜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세요. 소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차갑기만 한 자신의 사진 한 장을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이슬을 머금은 장미꽃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사진에서 뭘 보세요? 제가 보지 못하는 걸 할아버지는 뭘 보고 계시냐고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소녀의 간절한 눈빛. 그 안에는 단순한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표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손녀를 까칠한 방문객이 아닌 진지한 학생으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역할이 앞 못 보는 환자에서 길을 알려주는 스승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눈앞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이 사진에는 정보만 있구나. 네, 정보요? 그래. 아침에 공원에서 장미꽃을 찍었다. 딱 그뿐이야. 이 사진은 아무런 질문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게다. 그날 이후 그들의 거실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초점이나 노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소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장미꽃은 몇 살쯤 되었을까? 어젯밤 비바람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방금 이 꽃을 스쳐 지나간 꿀벌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사진을 찍기 1초 전 이 꽃잎 위에는 무엇이 있었지? 사진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만드는 작업이란다. 할아버지의 수업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소라에게 눈을 감게 하고 자신이 젊은 시절 찍었던 사진 속 상황을 소리로, 냄새로, 감정으로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라에게 그 마음속에 그려진 풍경을 말로 설명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소라는 처음으로 카메라 뷰파인더가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부 마음의 셔터. 할아버지의 특별한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표 할아버지는 소라에게 새로운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대문 시장에 한번 다녀오너라. 시장이요? 뭘 찍으면 되는데요? 아니,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져가지 마라. 네, 카메라도 없이요? 소라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에 가서 2시간 동안 꼼짝 말고 앉아만 있다 오너라. 눈을 감고 시장의 모든 소리를 들어봐라. 생선 파는 안악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 속에서 내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리는 하나의 소리를 찾아내거라. 그리고 돌아와서 그 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에게 설명해 보거라. 소라는 반신반의하며 주말에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소음과 복잡한 인파 속에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시장 한복판의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뒤죽박죽 섞여 있던 소음들이 하나씩 분리되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소리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팍팍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억척스럽게 하루를 살아내는 시장 사람들의 뜨거운 활기였습니다. 다음 주 소라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쁜 구도나 화려한 색감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주에 들었던 그 심장 소리를 눈으로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떡집 앞에서 갓 쪄낸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주름진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한 할머니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소라는 망설임 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은 살짝 흔들렸고 초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그 어떤 사진에서도 담아내지 못했던 시장의 따뜻한 활기와 삶의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사진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표 할아버지는 돋보기 너머로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사진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아주 시끄럽고 따뜻하고 맛있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주표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시력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세상을 얼마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 셔터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찰칵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부 새로운 초점. 소라의 시장 할머니 사진은 할아버지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표 할아버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자신의 낡은 라이카 카메라를 스스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60년 지기 친구를 만난 듯 익숙하게 카메라의 차가운 몸체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흐릿하게 보이는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카메라의 무게와 셔터의 감촉과 렌즈가 돌아가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과 마음은 눈보다 더 정확하게 카메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소라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라야, 나 마지막으로 사진전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네, 사진전이요?
정말이세요, 할아버지? 그래. 물론 예전 같은 사진들은 아니겠지. 어쩌면 사람들은 내 사진을 보고 초점도 못 맞추는 늙은이라고 욕할지도 모른다. 그는 창밖의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그대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 모든 것이 뭉개지고 경계가 사라지고 빛과 어둠만이 남은 이 풍경을 말이다.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 세상을 나는 내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싶구나. 그것은 패배의 기록이 아닌 자신의 현재를 온전히 끌어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내려는 한 예술가의 위대한 도전 선언이었습니다. 소라의 눈에는 존경심과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손녀의 아주 특별한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라는 할아버지의 든든한 눈이자 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특별한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할머니랑 처음 만나셨던 공원 벤치에 와 있어요. 오후 4시에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서 벤치 위에 금가루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소라가 풍경을 묘사하면 주표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그 풍경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기억과 소라의 묘사와 지금 느껴지는 바람의 감촉을 더해 가장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에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것은 두 세대의 눈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소리였습니다. 육부 기억을 현상하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마지막 사진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선 기억을 복원하고 현재를 기록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살았던 낡은 골목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도 어느 집 담벼락에 낙서가 있었는지, 어느 전봇대 아래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소라는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앞에 평범한 골목이 품고 있는 수많은 시간의 겹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골목의 어스름한 저녁 풍경을 빛과 그림자의 덩어리로 렌즈에 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할머니의 산소가 있는 작은 언덕에도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봉분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셔터만 눌렀습니다. 초점 나간 사진 속에서 할머니의 봉분은 마치 대지를 따뜻하게 품고 있는 부드러운 언덕의 능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찍은 필름들은 집 한편에 마련된 낡은 암실에서 두 사람의 손을 거쳐 비로소 생명을 얻었습니다. 암실은 온통 톡 쏘는 약품 냄새와 붉은 암 등의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주표 할아버지는 더듬거리는 손길로 소라에게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만 만져왔던 소라에게 아무것도 없던 백지 위에서 서서히 이미지가 떠오르는 과정은 마법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은 기다림이란다. 빛이 필름에 스며들기를 기다리고
약품 속에서 이미지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야기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진이야. 암실 속에서 두 사람은 세대의 벽을 넘어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 깨달은 사진의 철학을 물려주었고, 손녀는 할아버지의 멈춰있던 시간에 자신의 젊은 활기와 빛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수십 장의 사진들이 새하얀 이나지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진들은 하나같이 초점이 맞지 않고 형태가 불분명하고 거친 입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술적인 기준으로는 모두 실패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 속에는 그 어떤 선명한 사진도 담아내지 못한 깊은 감정과 애틋한 그리움과 삶의 진한 페이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상실을 끌어안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킨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칠부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사진. 가을이 저물어갈 무렵 동네의 작은 갤러리에서 한주표 작가의 마지막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전시회의 제목은 흐려지는 풍경, 선명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갤러리 벽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작품들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덩어리로 표현된 낡은 골목길, 부드러운 능선처럼 보이는 아내의 무덤, 금가루처럼 쏟아지는 햇살의 기억. 그의 사진들은 관람객들에게 친절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는 이의 마음속에 조용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풍경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사진 앞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옆에 손녀 소라가 할아버지의 구슬을 받아 적은 짧은 글들을 읽으며 그들은 비로소 사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흐릿한 이미지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삶과 사랑과 그리고 상실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주표 할아버지는 손녀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의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진의 형체조차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갤러리 안을 채운 사람들의 조용한 속삭임과 은은한 조명과 자신의 작품들이 뿜어내는 알 수 없는 기운이 그 어떤 풍경보다도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소라가 자신의 카메라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흐릿한 작품들 앞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선명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표 할아버지는 그 후로 다시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전시에 쏟아부었고 자신의 철학을 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낡은 라이카 카메라는 이제 손녀 소라의 목에 걸려 있습니다. 소라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의 진실한 순간들을 찾아 헤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는 이제 셔터를 누르기 전 언제나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이 먼저 그 순간의 소리를 듣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